2021년 현재 세계 군사력 6위 강대국 한국은 전 세계와 비교해봐도 최고 수준인 K2 흑표 전차와 제7군단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 기관무기 강대국이며 꾸준한 기술력 습득을 거듭해 중국과 일본산 전차 따위를 가뿐히 밟아서고 미국과 독일, 러시아의 전차 성능에 전혀 밀리지 않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차세대 전차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전차와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 없는 3.5세대 K2 흑표 전차를 7군단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강력한 차세대 전차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전차는 바로 5세대 전차 K3 흑표입니다. KF-21 전투기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진행하는 대규모 계획 K3 흑표 전차 백두산 호랑이 프로젝트란 한국 육군이 2030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비밀무기 130mm 전열화학포를 장착한 무인 포탑 전차를 통칭하는 명칭이며 세계 최초로 한국산 전열화학포를 채택해 전차의 주포에서 포탄을 발사할 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포탄이 순식간에 날아가 3.5세대 전차의 장갑 기준 1700mm 이상의 관통력을 보여주는 괴물 같은 성능의 전차입니다. K3 흑표 전차에 탑재되는 포신인 130mm 전열화학포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 중인 100% 한국산 주포로 알려져 있으며 전열화학포를 K3 전차에 탑재하기 위해서 펄스 전원 장치의 소형화 기술을 개발 중인 것은 물론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존재했던 전차의 큰 위협 요소인 전차포탄과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뿐만 아니라 박격포탄을 공중에서 욕격해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고출력 레이저포도 K3 전차에 탑재할 것입니다. 또한 군사위성의 도움을 통해 네트워크 체계와 연동하여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표적 동시 타격 미사일 개발과 함께 한국은 미사일 포탄 분야에서도 한 걸음 더 발전함에 따라 4세대 전차와 5세대 미래형 전차에 탑재되는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해 K3 흑표에 도입하려 합니다. K3 흑표의 미사일 운용 능력 강화를 위해서 전차 후방에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인 VLS를 설치해 각종 미사일을 전차 뒤편에 효율적으로 적재하고 적군을 타격하기 위해 차체 후방 미사일 발사대 VLS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기존 주력 전차와 같은 주포에서 발사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기존과 변함없으며 센서 반응 형식의 한국형 대전차 미사일 포탄은 2028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개발이 완료돼 K3 흑표 전차는 최대 유효 사거리 30km 밖에 있는 적군의 전차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유효 사거리가 8km 정도인 K2 흑표 전차와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게 발전한 K3 흑표 전차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죠. K3 흑표 전차는 K9 자주포처럼 초장거리에서도 적전차의 포탑을 분리시켜버리는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며 일정 거리를 날아가다 자체 센서로 적 전차를 탐색하여 적군의 전차를 발견하는 순간 순식간에 하늘로 상승한 다음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하강하며 적 전차의 약점인 상부 뚜껑을 흔적도 없이 박살내버리는 형태의 미사일을 K3 흑표가 탑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360도 상황인식 장치 시스템, 능동 방호 장치, 다목적 드론을 포탑에 탑재하는 등 K3 흑표 전차의 개발 방안에는 한국산 5세대 전자장비가 듬뿍 적용돼 2030년 미래 전장 환경에서 다양한 공격 교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세대 전차 K3 흑표 전차의 궁극적인 개발 목표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는 물론 에이브람스 전차를 포함한 3.5세대급이나 4세대급의 전차 성능을 아득히 뛰어넘는 촉격차 성능을 목표로 K3 흑표 개발이 현재 진행형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K3 차세대 전차 디자인을 보면 K2 흑표 전차의 기반을 통해 스텔스 피탄 방지 방호 체계를 새롭게 적용시켰습니다. 현대로템 측에서 설명하기에 레이더 반사 면적을 낮추고 각종 전자장비를 사용하여 레이더 탐지율을 극도로 낮추려는 계획이군요. 동시에 포탑 역시 유무인, 무인 포탑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와 비슷한 형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무인 포탑은 이미 대한민국 육군 측에서도 K2 흑표 전차 개발 당시에 제한된 바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방호 체계와 피탄 면적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무인 포탑을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K3 전차의 심장, 엔진을 담당하는 동력 계통은 기존의 파워팩이 아닌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파워팩을 사용하며 전력을 주에너지로 사용하므로 엔진은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구동 계통은 구동 변속 조향 기능을 일체화한 일체형 구동 장치를 이용합니다. K3 전차 설계의 첫 단계인 무게 중량은 최대 51톤급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방호 장갑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K2 흑표 전차 대비 자체의 경량화를 통해 하이브리드 엔진 추력을 대폭 상승시킬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방어력은 현존하는 주력 전차보다 2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받고 있으며 차후 개량 시 추가 장갑과 플랫폼의 확장을 고려한다면 K2 전차 혹은 아르마타와 엇비슷한 50톤급 무게를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K2 흑표 전차 개발을 통해 발전시킨 기술력으로 130mm 주포와 대전차 미사일까지 탑재하는 방식을 더불어 능동 방어 체계와 반응 장갑, 포탄 자동 장전 시스템 개량을 포함해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 운용 체계와 유무인 복합 운용 기술,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한다면 2030년에는 한국산 K3 흑표 전차에 대항할 적수가 절대 없습니다. 2030년 K3 흑표 전차가 최초로 배치돼 대한민국의 7군단이 뿜어내는 순간 화력은 일본의 육상자위대 전부와 간도 지역을 불법 점령한 중국의 북부 전구 기갑부대를 괴멸시킬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연합 전체의 기갑부대의 화력을 뛰어넘는 세계 최강의 기갑부대로 불립니다. 제7기동군단의 특성상 예하사단은 물론 모든 기계화 사단에 K3 전차가 배치된다면 7군단은 미국의 기갑부대까지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강급 성능의 강력한 K3 흑표 전차가 개발될 동안 공백을 메꿔줄 K2A1 전차의 존재도 중요한데요. 2021년부터 4세대 전차로 업그레이드될 K2A1 흑표 전차의 4차 생산 결정에 이어서 K2 흑표 전차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 국내 소요량이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K2 흑표 전차가 위치한 창원 공장에서 한국산 무기 생산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창원에는 89개의 국가지정 방위산업 무기업체 중 20개 기업과 200여 개 협력업체가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산 무기 개발을 위한 방위산업 노동자 10만 명이 활동하고 있죠. 이날 간담회에서 K2 흑표 전차의 생산 라인 유지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K2 전차 소요량 증대에 한국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방산기업의 생존과 K2 전차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내 소요량이 증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죠. 현대로템은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청과 약 5,330억 원 규모 K2 전차 4차 물량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생산량이 증가되어야 K3 흑표 전차도 바톤을 이어받고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2,400여 대의 전차 중 800여 대의 전차가 7군단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7군단의 최신의 전차 부대에 K3 전차가 배치될 때까지 강대국 한국의 전차 개발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의 영원한 주적, 일본과 중국을 상륙해 완벽히 박살내버릴 정도의 강력한 화력을 가질 때까지 K3 전차에 관한 정보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채널명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